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방송되는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 이찬원 씨가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 말씀드리기를 이찬원 씨는 아주 부처님 눈과 같이 자비한 눈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눈이 왜 무서우냐 하면 이찬원 씨의 눈은 집념의 눈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눈이면서 집념의 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내면 세계에 모든 것을 자애롭게 아름답게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화낼 줄 알고 공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눈이기 때문에 저는 이찬원 씨의 눈을 부처님 눈에 비교했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눈이기에 그 부처님 눈은 거룩한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찬원 씨의 눈을 제가 부처님 눈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이찬원 씨하고 동년배의 나이, 같은 연령대의 나이, 불과 2, 3세 차이 나는 한 사연자가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어떻게 보면 싹을 꺾인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찬원 씨가 엄청 공분하고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 하이엔드 소금쟁이에는 똘똘이 4명이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양세찬 씨, 양세형 씨는 비교적 마음이 넉넉한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비교적 아마 이 4사람 중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선하다 그럴까요? 짜임새가 좀 덜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또 이렇게 만나야 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세형 씨와는 달리 양세찬 씨는 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죠. 반면에 조연아 씨, 이찬원 씨, 양세형 씨는 말할 것도 없이 본인의 삶을 알토란같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는 25세인데 본인은 달팽이 없는 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달팽이에게 집이 없다면 그 달팽이의 몸은 여기저기 부닥치면서 상처로 아마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이 껍질 없는 달팽이는 바로 위험에 노출돼서 생명을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본인을 집 없는 달팽이라고 표현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이 하이엔드 소금쟁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전세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그것도 25세 나이에 전세 사기 2억을 당했습니다. 물론 본인 돈도 있겠지만 이 25세 나이에 2억이라는 빚은 당연히 전세 대출금 등 빚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사람이 사기를 당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사기를 당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빚이 섞인 사기를 당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세에 2억 생각을 하세요. 25세에는 2천만 원, 2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이 또래 나이에는 1억 모으기 계획을 세워서 그 실천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바를 몇 개씩 하는 그럴 나이에 이 청년은 파산 신청을 해야 될 그럴 위기에서 하이엔드 소금쟁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찬원 씨는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잖아.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2억을 사기를 당했다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 피해를 잔 피의자들만 비판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세뱃돈 모으고 근로장학금을 모으고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에 이찬원 씨는 더 그때 분노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세상이 나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사회에 관심이 많은 이찬원 씨는 굉장히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의 75%가 이 사회 초년생이라 그럽니다. 사회 경험도 없고 학교 다니면서 그냥 점수에만 매달리고 어머니 부모님의 보호 아래 온실의 화초처럼 성장했던 이들이 사회에 나오니 사회 경험도 없고 사회 경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상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 사기 전문가들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아마 청년이 이번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인 회계사들은 법의 전문가이죠. 공인 회계사를 하기 위해서 또 법을 알지 못하고는 회계사를 할 수 없죠. 법은 기본입니다. 법이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번째 신청자는 본인이 공인 회계사를 하다가 어느 날 싸이 공연을 보고 싸이가 무대에서 마음껏 신나게 뛰노는 모습,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왠지 공인회계사는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계사는 누구나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격증을 가진 한 사람은 이것을 싫고 회계사가 싫고 늘 1, 2, 3, 4 따지는 것이 싫어서 본인은 쌀국수 가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쌀국수 가게를 시작했는데 10개월 동안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월급을 못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찬원 씨 또한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장사를 안 해보니까 모른다. 장사의 현실을 모른다. 즉 장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본인은 아버지가 음식점 하는 곁에서 아버지 엄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장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나도 하면 될 것 같다는 것은 허상이죠. 허망한 꿈이죠. 이번 주에는 정말 이찬원 씨가 안타까워하는 그 두 사람의 사례자가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찬원 씨는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만큼 그만큼 이제 부를 축적해 놓은 상태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이찬원 씨는 이번 주 하이엔드 소금쟁이를 통해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사꾼이었습니다. 한때. 저도 철 안 든 능력 없는 그런 장사꾼이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 생각이 납니다. 정말 프로 장사꾼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눈에 철저하게 맞춘 그러한 상품을 만듭니다. 그런 입맛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마추어 장사꾼들, 덜 익은 장사꾼들은 어떤 상품을 만드느냐? 지가 좋아하는 상품을 만듭니다. 지 입맛에 만든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어설픈 돌팔이 장사꾼들이죠. 저도 지금 내가 왜 사업에서 망했나 생각해 보면 어설픈 아마추어 장사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살피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옷을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그 고집통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망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늘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 당시에는 모르고 당시에 모르는 것은 자아도취, 자기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찬원 씨는 참 일찍 철이 들었다. 일찍
철이 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철저히 분석해서 부를 줄 아는 이찬원 씨는 진정한 프로다.